안녕하세요, 착한 남자입니다. 최근 커뮤니티 눈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주제든 결국 모든 게 유전빨이라며 무작정 포기해버리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저 또한 24살까지는 못쏠 찐따에 이것저것 평균 이하였기 때문에 진짜 세상 자체가 불공평해 보였었어요.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지? 뭐 이런 생각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남 탓을 해서 마음만 그저 편해지는 걸 반복하는 게 결국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치고 두려운 마음에 남 탓만 하면서 나이 먹고 살다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저런 생각을 하는 걸 이해하면서도 결국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상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연애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감, 자존감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해서 직장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자신의 욕심만큼 이뤄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으로 꽉꽉 담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부터 1차원적인 생각을 깨부셔 볼 건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통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명품, 고급 자가용, 5성급 호캉스, 골프 같은 돈을 쓰는 행위를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과시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 행동들은 자신이 얼만큼 잘 살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권위를 보여줄 때 어떤 심볼, 그러니까 상징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자, 동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수컷 사슴은 누가 봐도 우람하고 멋진 뿔을 가져야 하고 바다코끼리는 엄청난 덩치를 가져야 하는 등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각각의 무리들 사이에서 자신이 1인자라는 걸 인정받아요. 근데 위의 예시는 동물이잖아요. 동물보다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큰 차별점이 있기에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과 분리하고 명명한 건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인 동물처럼 1차원적으로 상징화하여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무던히 애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저런 것들 외에도 살펴보면 많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납득하고서는 정작 또다시 1차원적인 보여주기식 상징화에 매달리게 됩니다. 좀 웃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돈을 많이 벌 때에는 오히려 여자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예전에는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들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돈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허접하게 들이대니까 오히려 잘 안 됐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 저처럼 들이대는 남자가 수두룩 빽빽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 역시 그 여자에게 전혀 차별성을 줄 수 없었던 걸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원적인 것에 꼬이는 여자는 수준이 딱 그 정도였어요. 끼리끼리인 거죠. 뭐 정말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나고 싶으신가요? 돈이나 외모 같은 것들은요 다 순간이에요.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오래가고 영원하다? 네, 그렇더라도 그게 자존심, 자신감과 큰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관계에서 생각 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진짜 자신감, 자존감일까요? 그냥 외적 가치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결국 돈이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고 만든 고유한 정체성이 남에게 나의 상징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자신감이고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자신에게 녹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추상적이라 조금 어렵죠. 지금부터 쉽게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들을 이어나가다 보면 삶 역시 그렇게 흘러간다는 법칙인데요. 긍정 심리학을 이용한 자기 개발에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저 역시 이 신념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곡해해서 망상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부와 야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생각만 하는 망상론자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말만 긍정과 포부, 야망을 이야기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심화되면 일종의 정신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행동 없이 생각만 해서 삶이 달라진 사람은 본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꿈이 망상이 되는 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가 바로 행동인 거죠. 당장 꿈이 없거나 자신에게 기대치가 낮은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저는 자신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나 큰 꿈, 망상은 낮은 기대치를 가진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습니다.
행동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거기서 피드백하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데,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행동하면 무엇을 해도 자기의 기대보다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이 보다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좌절감이 들죠. 하지만 오히려 기대치가 낮거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라면 오만해지지 않고 굳게 그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자, 이 강의만 들으면 바뀐다, 명상만 하면 된다, 애초에 이런 말들은요, 행동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저 문장들은 곧 행동하면 사실은 어떤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첫 원칙, 가지고 있는 꿈과 포부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쉬운 건 역시 몸을 쓰는 거죠. 알파메일 본받고 싶은 남자 중에 저는 몸 안 쓰고 관리 안 하는 남자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쓰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저도 자신감, 자존감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봤는데, 좀 뻔한 말이겠지만 정신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건 역시 운동이더라고요. 돈 찍누고 뭐고 내 몸 관리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있다는 그 느낌보다 뿌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찍은 운동 사진을 우리 장기 코칭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데요. 자, 그러면 서로서로 영향과 자극을 받겠죠. 실제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연애 중이시거든요. 당연해요. 좋은 하루가 계속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연애도 그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자기 과신에 빠져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요, 오버페이스 할 때 무너져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결국 지쳐버리거든요. 시작부터 바디 프로필 막 한 달에 5kg 빼기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헬스장이다? 네, 그러면 걸으시면 돼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포기한 것에 지쳐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작은 목표들을 자잘하게 많이 세워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걷기, 헬스장 5분만 하기, 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원래 사람이 성장할 땐 탄력을 충분히 받아야 치고 나갈 수 있으니 꼭 작은 성공들을 누적시켜 보세요. 자, 저렇게 작은 목표들로 자잘하게 시간들을 쪼개면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테고, 그러면 시간이 비지 않아서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랑 약속해 주세요. 자,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들은 증발되어 버릴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병입니다. 아직도 남자는 이래야 된다, 마초, 강인한 남성성 이런 것들에 과몰입을 하고 계신다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프레임은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변질되어서 결국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쩔 수 없다, 너는 도태됐다, 너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사고가 흘러갈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모두가 이야기하는 저런 프레임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손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훨씬 많아요. 뭐 재력, 키 같은 태생적인 한계들, 그게 다 여러분 탓인가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자신과 세상의 탓으로 돌리고 짐짓 포기해버려요. 여자한테 까였을 때, 본인이 리드를 못했을 때 온전히 100% 여러분의 잘못은 없어요. 아니, 애초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서로 안 맞는 건데, 정말 잘못이 있다고 해도 무슨 치명적인 헛소리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50대 50인데 그걸 100% 내 탓이지 뭐, 난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지, 내 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자책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변명하는 거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말이에요. 이건 책임감도 없는 거고요. 자존감이든 자신감이든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자신을 탓하는 건 뉘우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그리고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가 만든 현실과 벽 속에 계속 자신을 좌절시키고 무릎 꿇는 거죠. 세상살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힘듭니다. 자, 그런데 왜 네 탓 아니면 다 내 탓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회색지대와 같은 것이 오히려 절반 이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아이러니함에 의연해지시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자, 그렇지 못하면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매사에 과할 정도로 진지해집니다. 삶 자체가 어쩔 도리가 없는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된 상태로 매일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매일이 쌓이는 만큼 예민해져서 항상 분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은요,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유하고 여러분이 하고자만 하면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포기인 자신에 대한 이상한 책임감과 자책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개인주의를 매우 좋아해요. 오히려 그게 스스로를 그리고 사회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사람 사는 거 흑백으로만 갈리지 않고 온통 회색투성이에 어지럽고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건 저도 신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여러분의 자신감과 자존감, 행동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지금보다 2배는 올라갈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고 또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할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람이랑 말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면 나는 영업이랑 서비스직 같은 건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많았을 뿐인데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안 맞아, 혼자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험과 감정이 같은 일이어도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엄청 제한적인데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저는 사업을 하기 전 서비스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로 뛰는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하면 막 와일드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잘 맞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일을 했을 때 주변에서 저보다 영업을 더욱 잘하셨던 분들을 보면 의외로 다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이었어요. 아마 이분들도 스스로 영업 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니 이거 나랑 꽤 잘 맞네 라고 느낀 거죠. 결국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생각 이상으로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왜곡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고 맞춰나가기 때문이죠. 이게 진화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여자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경험치가 여러모로 많을수록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해 잘 알면 그냥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내 장점이 뭔지 제대로 알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여자 만나는 게 오히려 매우 쉬워집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를 반드시 알아보거든요. 자기 말에 자신 있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자신 있는 남자, 신념이 있는 남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진 남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한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깊게 고민해 본다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했고요. 많은 수강생들도 변했습니다. 실제 저를 처음 봤을 때 울었던 수강생은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청첩장까지 보냈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착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전자책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장기 코칭 과정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